나는 충분히 오래 살아보았기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전처럼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면 고통은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아프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일도 멀쩡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으려고 몸을 숙이는데 허리가 찢어지는 듯 아파 꼼짝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겁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웃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해가 지나지 않아 허리가 굽고 다리가 저리고 병원을 오가며 조용히 한숨을 쉬는 모습을 나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같이 반복하던 작은 습관, 아무 생각 없이 허리를 숙이던 동작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50이 지나면 우리의 척추는 더 이상 젊은 날의 척추가 아닙니다. 디스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체중을 버텨왔고 근육은 예전만큼 탄력이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마모가 해마다 조금씩 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은 아직 젊다고 믿으며 몸도 그럴 것이라 착각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만 툭 숙입니다. 무거운 화분을 옮기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웃습니다. 몇 시간씩 밭을 메거나 청소를 하면서 허리를 굽힌 채로 버팁니다. 그 순간에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디스크는 소리를 내어 울지 않습니다. 신경을 살짝 건드리기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괜찮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몸은 기억합니다. 오늘의 무리, 어제의 무리, 그제의 무리를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쌓인 압박이 어느 날 작은 균열이 되고 그 균열이 통증이 됩니다. 나는 의학자가 아니지만 100년 가까운 삶 속에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충분히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무심함은 나이가 들어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한 번은 대학 동창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땅을 파고 모종을 심고 허리를 깊이 숙인 채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조심하라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움직여야 건강하지 않겠나. 몇 해 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가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지 땅을 가꾼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깊은 숙임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가? 아마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존심, 그것이 우리를 무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몸은 자존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은 오직 압박과 긴장만을 느낍니다. 특히 50 이후에 몸은 더 솔직합니다. 한번 상하면 회복이 더디고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은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상체의 무게가 그대로 허리로 쏠릴 때 디스크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튼튼한 근육이 그 힘을 분산시켜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완충장치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나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몸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때 비로소 길어집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는 대신 무릎을 굽히고 오래 굽힌 채 버티는 대신 잠시라도 펴 주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차이가 남은 세월의 평안을 좌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걷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통증 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당신의 척추는 이미 수십 년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척추를 존중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몇 가지 숙이는 습관이 어떻게 허리를 무너뜨리는지, 그것이 왜 50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지는지 말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동작을 해도 큰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단단하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움직이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월의 이치입니다. 첫째는 무릎을 굽히지 않고 허리만 꺾어 물건을 드는 습관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집을 때도, 쌀 포대를 잠시 옮길 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허리는 둥글게 말리고 다리는 곧게 펴진 채로 버팁니다. 그 순간 허리 아래쪽에는 큰 압력이 집중됩니다. 몸의 무게가 그대로 디스크를 눌러버립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그렇게 반복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계속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보이지 않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깨집니다. 나는 오래전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논과 밭에서 일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리를 숙여 김을 메고 물을 길었습니다. 그분들이 약해서 허리가 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고 강했던 분들입니다. 다만 몸을 아끼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째는 오랜 시간 허리를 숙인 채로 버티는 습관입니다. 집안 청소를 할 때, 욕실을 닦을 때, 텃밭에서 풀을 뽑을 때 우리는 몇 시간이고 허리를 굽힌 채로 머뭅니다. 그 시간 동안 허리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피가 잘 돌지 못하고 근육은 점점 굳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잠시 쉬어도 예전처럼 금세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이 쌓이면 결국 디스크가 밀려 나오게 됩니다. 셋째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오랜 시간 아래를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손에서 작은 화면을 놓지 못합니다. 소식이 궁금하고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안도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개가 앞으로 숙어질수록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 위쪽에는 큰 부담이 생깁니다. 머리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그 무게는 몇 배로 늘어납니다. 목이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둥그러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허리 아래쪽이 그 균형을 대신 잡으려 애쓰게 됩니다. 결국
상체 전체가 조금씩 변형됩니다. 나는 가끔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을 봅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시간이 오히려 몸을 더 고독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저리고 허리가 묵직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이 세 가지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무심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급해서 편해서 습관이어서 우리는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나 50 이후의 몸은 더 이상 무심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의식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굽힐 것인가, 허리를 곧게 세울 것인가, 잠시 쉬어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종종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버티는 것이 미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티는 대신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조금 천천히, 조금 낮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오래가는 길입니다. 허리를 보호하는 일은 단지 통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삶의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는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또다시 몸을 숙이려 할지 모릅니다. 그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번의 동작이 쌓여 미래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시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거칠게 다루면 금이 갑니다. 50 이후의 삶은 조심스러운 손길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허리의 병은 단지 뼈와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일 뿐입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통증이 반복되고 밤마다 다리까지 저려 잠을 설칠 때 그때부터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제 나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한 번은 오랜 제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때 누구보다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거운 장을 보고 손주를 안아 올리고 집 수리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지만 점점 심해져 다리까지 저려왔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쉽게 다칩니다. 허리를 숙이지 못하게 되면 신발끈을 묶는 일도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는 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서 천천히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괜히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통증은 육체에서 시작되지만 그 여파는 마음 깊은 곳까지 번집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삶의 결과가 몸으로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세상의 기대를 위해 몸을 앞세워 달려왔습니다. 쉬라는 신호를 무시했고 아프다는 속삭임을 외면했습니다.
그 대가가 뒤늦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기록합니다. 허리가 굽은 사람의 등에는 그 사람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오래 숙여온 시간, 참고 견뎌온 시간, 말없이 버텨온 시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리가 아픈 사람을 보면 먼저 존경심이 듭니다. 그 고통 뒤에는 반드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경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아프면 멈춰야 합니다. 힘들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몸을 해칩니다. 젊을 때는 고집이 열정을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집이 디스크를 밀어내고 신경을 누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자세가 마음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으면 숨이 깊어집니다. 가슴이 열리고 시선이 멀리 향합니다. 반대로 몸을 자주 숙이고 움츠리면 호흡이 얕아지고 생각도 좁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비춥니다. 허리가 아파 고개를 들지 못하면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지키는 일은 단지 통증을 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종종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통증에 매달려 하루를 버티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느리더라도 편안하게 걸을 것인가? 그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허리를 깊이 숙이지 않는 것, 잠시라도 몸을 펴주는 것, 아프다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을지는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을 함부로 다루며 후회를 쌓아갈 것인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위해 조심스럽게 돌볼 것인지 말입니다. 허리의 통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법을 말할 차례입니다. 나는 늘 경고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두려움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집니다. 허리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어려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움직이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먼저 바닥에 있는 것을 집을 때는 허리를 먼저 숙이지 말고 무릎을 천천히 굽히십시오. 마치 낮은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는 곧게 편 채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뻐근하고 번거롭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허리는 세우고 다리의 힘을 빌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50 이후의 몸을 대하는 예의입니다. 둘째로, 오래 숙인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청소를 하거나 밭일을 할 때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허리를 지치게 합니다. 20분 정도 움직였다면 반드시 잠시 멈추십시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허리를 천천히 펴보십시오. 두 팔을 위로 올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이 몇 분의 쉼이 디스크를 살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쉬지 않는 것을 성실함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절히 쉬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로, 작은 화면을 볼 때는 고개를 아래로 깊이 떨구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눈높이까지 들어 올리십시오. 팔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목과 허리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한 한참 보고 나면 일부러라도 고개를 뒤로 젖혀 목을 풀어주십시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넷째로 허리를 지탱해줄 근육을 가볍게 단련해야 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배에 힘을 살짝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로 땀이 조금 맺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일을 줄이십시오. 모든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거운 것을 혼자 들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태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또한 집안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를 깊이 숙이지 않아도 되는 높이에 두십시오. 바닥에 앉는 생활이 익숙하더라도 가능한 한 의자를 활용하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50 이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젊은 날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몸의 소리를 듣는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조금 덜하고 오늘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 내일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는 일은 단지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움직임 하나하나를 의식해 보십시오. 무심코 숙이던 허리를 잠시 멈추고 천천히 무릎을 굽히며 몸을 낮추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세월을 더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마무리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며 내가 배운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펴고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지, 신발을 신을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지, 계단을 내려가며 다리에 힘이 남아있는지, 이런 평범한 순간이 삶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젊은 날 큰 성공을 꿈꾸지만 나이가 들수록 통증 없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걸음이 불안해지고 걸음이 불안해지면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나는 허리를 곧게 세우는 일이 단지 건강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고개를 들고 서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를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후회가 남습니다. 조금만 더 몸을 아꼈다면, 조금만 더 쉬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움직임뿐입니다. 오늘 허리를 덜 숙이고 오늘 잠시 더 펴주는 것, 그것이 미래의 통증을 줄입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우리가 보살피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조심스럽게 대하면 조금 더 오래 버텨줍니다. 나는
당신이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 공원을 거닐고 손주와 눈을 맞추며 웃고 산책길에서 계절의 냄새를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혹사시키는 습관을 버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직 괜찮은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느냐고. 나는 그 말 속에서 젊은 날의 나를 봅니다. 나 역시 괜찮다고 믿으며 달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오늘의 괜찮음이 내일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괜찮을 때 지켜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지키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삶은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50 이후의 시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써야 합니다. 통증에 매여 하루를 보내지 않으려면 지금의 작은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무거운 것을 들기 전에 도움을 구하고 오래 같은 자세로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는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움직임을 멈추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몸을 믿되 과신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세월은 젊은 날처럼 길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충분히 깊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허리를 곧게 세우는 사람은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바로 서면 숨이 깊어지고 숨이 깊어지면 생각도 차분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통증 없는 아침, 편안한 걸음, 잔잔한 미소가 쌓여 진짜 노년을 만듭니다. 나는 그 노년이 당신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허리를 아끼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남은 삶을 지켜줄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